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 이승준 의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산재 신청을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산재 신청을 이미 하시고 승인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 시간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과연 내 사건이 산재로 승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시고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산재통 영상에서 김지영 지사장님과 함께 이런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지영 농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율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산재 승인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산재 승인율이라는 건요, 이제 근로자가 산재 인정해주세요 라고 공단에 산재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단이 살펴보고 산재가 맞네요 라고 인정해주는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일단 산재로 인정을 받아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승인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승인이 되어야지 보험급여가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이 승인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 산재로 인정되는 승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업무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냥 업무 진짜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다라는 거를 잘 증명을 하시면 승인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승인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까다로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른 승인율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로도 승인율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 즉 작년 기준으로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이거 산재 맞는지 심사 좀 해주세요 라고 올라왔던 사건이 총 한 약 2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3,000건 정도가 산재로 인정을 받아서 약 한 58% 정도죠. 산재 승인율을 보이고요.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 승인율이 약 한 59%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 2% 남짓 더 줄었죠. 재작년보다 수치가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한 58% 정도의 승인율이라면은 높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반대로 한 40% 이상의 사건들은 불승인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불승인 확률도 높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업무상 질병 종류에 따라서도 승인율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무릎 관절염이라거나 회전근개 파열, 허리 디스크나 협착 같이 이제 어떤 관절이나 뼈를 좀 많이 써서 혹사시켜서 생기는 일명 우리가 골병이라고 부르죠.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산재에서는 부르는데, 그런 그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승인율이 60% 정도 되는 반면에 이제 직업성 암 같은 경우는 조금 승인율이 떨어집니다. 약 50% 정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또 내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30% 남짓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유독 뇌심혈 질환의 승인율이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면 뭐 심장마비라거나 뇌출혈 같은 질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로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근로자 스스로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당장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근로자분이 이제 어떻게 투병하면서 내가 과로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게 됐다라는 걸 증명까지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산재인지 아닌지 살펴볼 때 주로 근로시간, 과로 여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것들은 조금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향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승인의 어려움이 개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승인율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사실이 좀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죠. 지역별로 조금 판정 현황 살펴보면 그 승인율에 좀 유의미한 차이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북부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산재로 인정된 비율이 73%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이나 경남이나 경인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사건들의 경우 승인율이 뭐 약 50% 초반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평균 전국 승인율이 한 58%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판정위원회별로 한 20%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재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격차가 좀 생기는 걸까요? 일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중앙에서 이제 한꺼번에 운영이 된다거나 그런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질병판정위원회가 따로 운영이 되고, 그런 판정위원들의 구성 역시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법 해석이나 어떤 적용하는 기준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이제 산재에 대한 인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산재에 조금 더 엄격한 그런 지역에서는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산재에 조금 더 우호적인 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사장님이 이제 진행하셨던 사건들 중에 이런 질병판정위원회마다의 그 격차로 인해서 좀 이런 것들이 체감이 되었던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사한 노무사들이 전국적으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이 두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친구분이셨어요. 평생 똑같은 건설 일용직 형태목공으로 이제 근무를 해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근무하신 현장은 좀 다르셨죠. 근데 이제 똑같이 거의 비슷한 연수 한 40년 정도 일해 오셨고, 그다음에 똑같이 발목 관절염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수술하시고 이제 산재를 동시에 의뢰를 주셨는데, 한 분은 관할 판정위원회가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경인, 인천 지역이셨거든요. 일하신 현장이. 그러니까 경인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한 분은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서울 분은 승인이 나시고 인천 분은 승인이 안 나신 거예요. 서울에서는 이거는 업무상 질병이 맞다, 이렇게 오래 이 일하면 발목에 물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직업병이다 라고 서울 분은 승인을 받으셨는데, 인천 분 같은 경우는 업무 아무리 오래 해도 이 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목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불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지역만 달랐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어떤 웃지 못한 결과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산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산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희 재해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팁 하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법은 산재가 산재임을 증명할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재를 신청하는 쪽에서 이거 산재 맞으니까 인정해달라라고 증명을 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정보도 없고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산재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산재를 증명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애초에 좀 똑똑한 산재 전문가 찾아서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 같은 상병이고 같은 직종에서 똑같이 오래 일해 왔더라도 어떤 지역별로 판정 차이, 법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노하우 좀 가지고 있는 노무사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초에 이제 산재 신청을 하고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이의 신청 제도를 통해 가지고 부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네. 대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확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최초에 이제 좀 잘 맞으시는 전문가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뒤집힐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면 이의 신청을 잘할 수 있을지 저희 김지영 지사장님과 그 다음 편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 이승주 노무사 김지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